현대차와 기아의 연초 판매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어려움을 줬던 원재료 가격 상승이 올해는 한층 누그러져 수익성 개선 효과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 뉴스가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프리미엄 모델과 SUV, 전기차 등 수익성이 높은 차종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품업계도 고부가 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판매세를 불려나갈 전망인데요. 그중 현대모비스 올해 매출 57조 5,2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제 2%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하락하면서 1.5%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위아가 지난 2021년 국내 최초로 개발한 냉각수 분배 공급 통합 모듈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할 예정입니다. 이는 전기차에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열 관리 장치인데요. 이에 현대위아는 2025년까지 통합 열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글로벌 완성차 업계를 공략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1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받고 있지만 큰 움직임은 없는 가운데 오늘은 1% 쉬어가고 있습니다. H7만도가 전동화와 자율주행 분야의 부품 비중을 늘리면서 해외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주차나 순찰 로봇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방침인데요. 최근 HL홀딩스 사장이 지분을 추가로 매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관 매수 3거래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1.6%의 약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 뉴스 알아봤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의 실적을 보려면 결국에 완성차 업체를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분위기가 좋습니다. 연초부터 판매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굉장히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현대차 울산 공장을 방문을 했고 현대차는 코로나19 이후 올해는 최대 매출을 올리겠다 이렇게 좀 포부도 밝혔다고 합니다. 완성차 업체 실적 기대해도 좋을까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팔리는 게 계속 늘어나고 있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용적인 거 얼마나 절감할 수 있냐. 이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둘 다 나쁘지 않은 게 지금 내수 판매도 많이 늘긴 했는데 사실은 글로벌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현대도 그렇고 맞아요. 기아도 네. 그렇고 2월 글로벌 도매 판매가 현대차가 32만 대 정도 팔았고 기아가 25만 대 팔았는데 YOY 기준으로 하면 현대가 7% 정도고 기아가 15% 정도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판매 자체가 그래도 미국 쪽에서 굉장히 정상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내수 판매도 사실은 저희가 기대를 별로 안 했던 게 의외로 인기 차종들 사실 대기 지금 엄청 오래 하거든요. 최소 1년에서 반은 기다린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금리 부담이 있어서 사실은 대기했다가 취소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앞으로 이제 지금 금리 상단이 또 살짝 더 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지금이 더 싸다. 네, 그래서 차라리 취소 물량 이런 것들도 굉장히 소화가 굉장히 빨리 되고 있다라는 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현대차 그룹 쪽 부품사들이 조금 잘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현대차에 러시아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1년째 가동 중단입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예 가동을 중단을 했는데 그 자동차 공장을 뭐 카자흐스탄 쪽에 매각한다 이런 얘기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도 절감되지 않을까라는 것들도 있고 최근 들어서 자동차 강판 가격이 사실은 부담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팔아봤자 원재료값 많이 들어가면 결론은 남는 게 없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조금 비용이 완화가 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현대차의 발목을 잡는 것 중에 하나가 IRA 법안이잖아요. 근데 IRA 법안이 결론은 현대차는 24년부터 어느 정도 수혜를 보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산 원소재 비용 사용비를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IRA 수혜를 100% 다 그대로 받는 기업들은요.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현대 기아 입장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규 전기차 라인업들을 보더라도 원래 이제 올해 하반기 때쯤 또 EV9 뭐 이런 것들도 예정되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조금 더 미뤄질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제네시스가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 그쪽 비중이나 마케팅하는 걸 보면 올해 굉장히 그걸 공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 챙겨놓고 내년에 IR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될 때 전기차 판매한다라고 하면 저는 실적은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완성차 업체 미국 IRA에 발목이 잡혔다면 이제는 좀 좋아질 일들만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수 시장도 물론이지만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 올해 1월과 2월 미국에서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수익성이 높은 SUV 차량이 좀 주도를 했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완성차 업체들이 판매량을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자동차 부품주 단도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차장님 지금 이 시점에 부품주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어제부터 네. 시장에서 확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스터디를 좀 해보고 좀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지금 시장이요. 부품 얘기하기 전에 잠깐 언급드리자면 진짜 빠릅니다, 시장이. 빨라요. 어떤 섹터가 어제 움직이면은 그날 저녁 때 바로 그 다음 타자가 회자가 될 정도로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빠른 거를 그 다음날 갭상승을 하게 되면 내가 잡을지 안 잡을지는 내가 전혀 스터디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확신이 있고 없고 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그만큼 빠르게 순환매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중이고 약간 아카데미카에 말씀드리자면 대표님께 말씀 잘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빠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또 3월 어떻게 될 거냐 궁금한 겁니다. 네, 레포트상을 좀 읽어보니까는 3월은 국내 공장 영업일수가 22일입니다. 2월보다 이틀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조금 더 출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2월보다 꺾일 가능성은 일단 지금 우리가 본 거로는 적을 것 같다. 물론 3월에 물론 다른 글로벌 이슈가 나오면 다른 얘기가 있으시지만 일단 지금은 그대로 간다는 전제하에서는 3월은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출하 대수, 판매량 대수 같은 경우는 조금은 걱정이 덜하다라는 거고요.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왜 부품주가 이제 어제부터 좀 며칠 전에 움직였냐 이거예요. 그게 저는 트리거라 볼 수 있는데 어제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쳤거든요. 네. 차량 경량화 수혜주였고 저희가 한 2, 3년 전에 보면 이 GMP 수혜주, 경량화 수혜주 막 많이 회자됐던 종목들이었는데 지금 움직이고 어제 화신도 움직이고 막 그랬단 화신도,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건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걸 확인이라고 봅니다. 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IRA고 뭐고 지금 머리 아파 죽겠는데 4분기 실적을 열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려되는 구간에 부품이 잘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볼만 하겠구나가 바로 전이돼서 시장에 착이 되는 겁니다. 약간 좀 더 자동차로 들어가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작년 12월에 구체화될 예정이었던 IRA 세부 법안이 작년 12월에 나올 것 같았는데 지금 3월 다다음 주 정도로 연기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차가 그때 좀 갈만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 악재, IRA 현대차, 기아차를 마지막 네. 악재가 지금 다다음 주에 남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그 전으로 즈음해서 자동차가 돌 것 같았다는 개인적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시장은 요즘 굉장히 빠르다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빨리 기아차가 움직이는 거고 기아차가 움직였던 동인 같은 경우는 그 전에 2월 그러니까 3월 초에 있었던 2월 글로벌 자동차 판매 추이 확인하니까 대표님께 말씀해 주셨던 그런 게 나오니까 아 되겠구나 하고 시장이 먼저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이 뭐가 되는지 왜 그런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원래 부품주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증가해야지 부품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확인하는 절차가 지금이 진행되고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종목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판매량이 늘면 부품이 많이 필요한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차장님께서 계속해서 언급해 주시는 완성차 업체에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IRA 세부 법안이 다다음 주 그러니까 3월 말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진짜 마지막 악재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선점해서 종목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죠. 자, 길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MVH 코리아를 골라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자 먼저 투자 포인트를 듣고 이야기를 더 나눠볼게요. 네. 지금 또 이제 차장님이 앞에서 다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 똑똑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 주도주 있으면 그 바로 다음 거 진짜 정말 빨리 움직인다고 너무 보시면 빨라서 따라가기 맞아요. 힘들어요. 네. 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그래야 또 수익이 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부품주는 시기상으로 볼 때는 지금이 그래도 적기인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판매 대수가 우선은 회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품주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안에서도 이제 사실은 뭐 현대 계열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저는 MVH 코리아가 조금 낫다라고 보는 게 결론은 최근 들어서 미국 쪽을 현대기아는 어찌됐건 미국 쪽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네. 증가량이 제일 높은 게 결론은 미국 쪽이니까. 근데 이 미국 쪽에서 뭐 SUV도 잘 팔리고 뭔가도 하지만 결론은 제네시스 차종이 잘 팔립니다. 네. 그럼 이쪽에 들어가는 뭐 헤드라이너나 그다음에 MVH라고 해서 회사 이름도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거기 들어가는 게 말 그대로 뭐 소음, 진동 이런 거 잡는 걸 다 MVH라고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거 웬만한 건 주요 제품 다 가지고 있고요. 그냥 독점 공급하고 있다라고 거의 대부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업 자체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면 이제 원방테크 인수하면서 드라이룸이랑 이제 클린룸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이 얘기 또 계속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결론은 증설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결론 이거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추가 매출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20년도에 이제 배터리팩 조립 사업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넘어가다 보면 사실은 전기차 라인업이 저는 현대기아가 더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뭐 EV9도 있고요. EV6도 그렇고 그 다음 라인업은 사실은 다 준비는 돼 있거든요. 그럼 결론도 여기에서 추가 매출이 발생하는 거는 배터리팩 조립 사업. 그래서 신성장 동력까지 저는 다 대부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하반기 때부터 굉장히 실적이 좋을 거다. 네. 그럼 지금부터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기아차는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고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현대차의 대표적인 차종이 제네시스인데 제네시스에 독점으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력도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배터리팩 조립이라는 신사업에 대한 동력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차장님께서도 좀 첨언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네. 좋아요. 매우 좋습니다. 네. 요즘 오른 거 사면 좀 물리고요. 맞아요. 예, 따라가기 힘드니까. 지금은 네. 왜냐하면 이게 잘 기억을 해볼게요. 이 MVH 코리아의 대표님께 말씀하신 이 스토리가요. 저희가 작년에 공부했던 스토리거든요. 맞아요. 예. 엄청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스토리를 내가 잘 기억을 해서 올해는 그 배터리 매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조장 공장의 이전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확인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일단 그 내가 주식을 바라보는 견해 자체가 조금 중장기로 보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오를 종목은 너무 많이 급등이 나와서 부담스럽고 순환매가 워낙에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각각 업종, 내가 눈여겨보고 있는 업종에 대한 스터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MVH 코리아에 대한 투자 전략 들어봤고요. 박 차장님의 종목도 만나봐야겠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완성차가 잘 가고 그 안에 부품주가 잘 가고 또 그 안에 단의 타이어주가 또 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타이어에 좀 집중을 해주셨습니다. 물류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를 가장 큰 호재로 삼아야 될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제가 작년에 공부한 거는요. 네. 자, 완성차 갔다가 부품주 갔다 타이어가 간 걸로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언급도 해주셨어요. 예, 네. 그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고 그런 연장선 상에서 일단은 지금은 한국 타이어가 일단 대장주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 타이어 한번 치면은요 한 이틀 있다 금호 타이어도 치더라고요. 예,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해요. 네. 이것도 이제 주가를 보는 순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스터디의 일종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중이고 작년에 타이어주를 그렇게 짓눌렀었던 이유는 물류비 증가입니다. 그리고 고무 가격이 상승. 이 두 가지가 4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네. 4분기 실적 발표한 거는 솔직히 며칠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선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이게 국내 공장이 생산 차질을 했었죠. 왜냐하면 그 게릴라성 파업 때문에. 그래 불구하고 판가 효과라든지 18인치 이상 타이어 판매 호조 때문에 5분기 연속 일단 실적은 상승하고 나오고. 근데 계속 그것 아까 물류비라든 이런 것 때문에 빠질 거라 예상을 했는데 5분기 연속 잘 나온 거 입장에서는요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미 고무 가격이라든지 물류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 전에 LG전자 주가 오를 때 물류비 많이 빠졌다고 기억나시죠? 네. 이미 확인은 했어요 저희가. 그런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확인해가는 과정이죠.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너무 속고만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움직이더라고요. 지금 그 과정에 타이어도 속해 있다라는 거고, 일단 물류비 완화, 그 물류 원재료 부담 완화, 그리고 이게 지금 작년에 OP 마진 많이 빠졌거든요. 보는데 올해는 드디어 10%, 이거 하이 싱글 얘기를 하죠. 10%대 영업이익률도 회복을 기대할 것이라는 네. 레포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지금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과정인데 지금 3월 10일 현재에서 4월 초까지 이 시기에서는요. 그거를 확인할 만한 계좌라는 뭐 팩트가 있는 것보다는 스토리가 유효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스토리가 타이어주에서 한 번 정도는 업사이드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막 치고 가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1분기 실적까지 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요종 타이어 쪽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타이어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언급해 주셨는데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최근에 뭐 전기차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일반 자동차랑 전기차랑 타이어 종류가 다르다. 그렇죠. 뭐 전기차 타이어가 마진이 더 좋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투자자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작년에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시기마다 어떤 투자자를 포커스를 맞추는 걸 있는데 지금 한국 타이어 입장에서는 일단 OE 타이어, RE 타이어입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돌아야지 한국 타이어가 먼저 실적이 돌 것으로 맞고요. 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전기차용 마진을 확인하는 게 좀 더 맞다고 보고 있고요. 작년에는요. 빠질 때 뭐가 좋은 거를 찾는 분위기였고 지금은 기존의 본업의 회복을 확인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 먼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작년에 타이어주 하방 압력을 준 게 물류비 부담이었고요. 또 고무 가격이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물류비 부담도 어느 정도 줄어들면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고 고무 가격도 작년에 비해서 하락 추세로 내려오고 있다는 점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